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 수업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간발해! 구다사이! 간발해! 구다사이! 죄송합니다. 자, 나만 신났나? 어쨌든 저만 신난 거 아니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이 강좌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6월 시험 전까지 두세 번 정도 들으신다면 자기 실력에서 한 등급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겠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복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풀고 또 수업을 얼마나 잘 듣고 그때 복습을 얼마나 잘 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정말 여기까지 오시나 수고하셨고 일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오셨다시피 삽입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한 50% 정도 됐던 문제였었고요. 누누이 강조하는데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함축의미 문제나 이건 넘어갈게요. 저희 지금 이제 삽입 문제니까 순서 삽입의 코드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누이 말하죠. 세 가지가 있다. 지시사 코드. 단수는 단수로 받아라. 복수는 복수로 받아라. 서치는 조심해라. 이제 항상 하는 말이니까. 연결사 코드. 제가 얘기했죠.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적과 대체가 있는데 차이점 알아두시고 반대가 아닐 때 그 나머지 환원과 첨가 알아두시고 중요 포인트 순서는 선지 제거가 중요하다. 삽입은 논리적 비약 유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딱 보는 순간 답이 이제 5번이잖아. 제가 항상 그랬지.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져라. 다시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져라. 다시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져라. 그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Have never been. 부정어가 나오죠. The elixir of happiness 밑에 있죠. 행복의 특효약이 아닙니다. 뭐가요? 앞에 나온 편안. comfort. contentment 이제 만족. satisfaction도 만족이거든. satisfaction도 만족. 얘네들이 행복이 아니래요. 행복의 조건이 아니래. 근데 봐. 우리 배운 바대로 하자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만약에 5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이 문장에서 스무스하게 연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순접이지. 왜? 지금 5번 문장에 역접이나 대체 코드 연결사 있어? 없어? 없거든? 그럼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근데 봐. 행복은 거기 있어야. 이미 행복이 있다? 네, 중요한 게 있어. 이러한 경험들의 가장자리에 있어. 그럼 만약에 5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때 이 경험은 4번에 있던 어떤 경험을 가리켜야 돼? 얘들을 가리켜야 돼. 디즈죠. 그러면 이렇게 돼. 편안, 만족, 만족이라는 these experience, 이러한 경험들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돼. 이미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여기 역접 대체 코드인 연결사가 있지도 않고 니즈로 받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5번이 답이었죠. 하고 넣어보라고 제발. 넣었을 때 맞으면 네가 정답을 고른 거고 넘어가면 돼. 이게 수용적 코드야. 넣어봐. 오히려 대체 코드가 나오지. 오히려 행복은 종종 어디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한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냐 면 우리가 가장 vulnerable, 취약하고 물론 혼자 있거나 인핀,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취약하고 혼자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에 발견이 돼요. 그럼 이 순간 딱 떨어지죠. 기억나죠?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있지 않다, 있다 동사관계 반대인데 밖이 안으로 바뀌는 것이 대체 코드였다. 똑같아요. 행복은 편안함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은 이러한 고통 속에 있어요. 편안함이 고통으로 바뀌고 있지 않아요가 있어요로 바뀌는 정확한 대체 코드를 따르고 있죠. 맞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었고 얘를 5번에 넣는 순간 행복은 바로 거기. 바로 이러한 경험의 가장자리인 거기에 있어 하는 순간 그럼 이러한 경험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이러한 경험은 어떤 경험을 가리키는데? 그렇지, 이 경험이지. 취약하고 혼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바로 그
그 순간을 가리키면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지. 왜? 행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니까. 끝.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놓쳐버리면 내 맘대로 해석이 되고,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할까? 그러면 답은 5번이야. 그치. happiness is there 앞에 5번이 답인데 내가 궁금한 건 1번, 2번, 3번, 4번을 답으로 하신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죠?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왜?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이 없잖아.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제발 문제 유형에 맞춰서 코드대로 푸세요. 자, 시작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방법을 봅시다. 자, 60쪽 가볼게요. 우리 교재의 60쪽이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Receiving a field experience or is on the lookout for the next holiday. Purchase or culinary experience. 우리는 뭘 추구해요? 기분 좋은 경험을 추구하고요. 항상 그 다음 휴일이 언제인지를 보고요. 그리고 또는 구매를 하거나 어떤 요리적인 경험을 추구합니다. 항상 직장인들은 달력받으면 뭐부터 확인해? 휴일이 언제지? 이거부터 확인하잖아요. 이번에 달력 보셨어요? 추석 때 짱입니다. 추석 때 추석이 9월 마지막 주 금토일인가 그래요. 네, 금토일인가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개천절이 화요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10월 1일 일요일 그리고 10월 2일 월요일 10월 3일 개천절이잖아. 아, 목금토였나 보다. 아, 목금토였던 것 같아. 그럼 봐봐. 목금토 쉬었어. 일요일 날은 일요일이니까 쉬지. 근데 화요일이 개천절이야? 그러면 월요일에 그 월차라고 하나? 그거 쓰면 6일을 놀 수 있잖아. 훌륭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추석 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난 그걸 왜 보고 있지? 어쨌든. 자, 우리는 기분 좋은 경험을 추구해. 항상 다음 휴일이 언제인지를 찾고 purchase, 구매. 그 탕진잼이라고 들어봤지? 탕진잼. 그거. 또는 요리적인 경험을 찾아요. 뭐 이런 거죠. 행복에 대한 이러한 접근. 아, 행복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에요.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래. 그 행복이라는 것은 depends on our capacity. 우리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다. 이게 어디에 무언가를 대달한 뜻이잖아.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러니까 both가 나오면서 both to path our lives with material pleasures and to feel that we can control our suffering 해서 문장 구조는 당연히 이거죠. both A and B고 투부정사가 변으로 나오는 거죠. 물질적인 만족감으로 우리의 삶에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suffering,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느낌, 둘 다에 대한 둘 다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대. 뭐가? 행복이라는 것이. 1번 칸.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얘들아. 페인킬러가 뭐야? 말 그대로 고통을 죽여주는 거니까 진통제거든? 그럼 진통제 왜 나왔어?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 진통제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요. 게다가 분명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최근이라고 하는 순간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 최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죠. 자, 우리가 오늘날 그 진통제를 알다시피 진통제라는 것은 최근의 발명품이야. 그리고 access to material comfort, 그리고 물질적인 편안함에 대한 접근도 이제는 세계 인구의 훨씬 더 커진 비율의 도달 범위 안에 있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은 인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편안함에 도달할 수 있게 됐나 보지? 하고 넘어가. 왜 중요한 게 있어? 또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을 따져야 되잖아. 이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진보 발전하는 순간 이거 나와요. 나오죠. 첫 번째, 디스라고 했던 얘기는 2개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 기술적인 건 당연히 앞에 뭘 받은 걸로 보시면 돼요? A relatively recent invention. 그렇지. 이거잖아.
최근의 발명이라고 하는 순간 기술적인 걸로 보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access to material comfort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접근 정도는 그렇지 economic advance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둘 다 니즈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딱 가리키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하는 말이 뭐야? 이러한 기술적인 최근의 발명품인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예전보다 더 많이 접근 가능하다라는 경제적인 진보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상당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 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고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보도록 이끌고 있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은 문제로 보고 우리의 긍정적인 경험은 정답으로 보는 걸 최대화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대. 자, 그러고 간다. 예시야. 조심해야 되겠지. 예. 하지만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역접이죠. 그러나니까. 역접이고요. 자, 이 관점하는 순간 이거 하는 순간 이 디스는 뭐예요? 앞에 어떤 내용 가리키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3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2번 문장을 가리켜야 되잖아. 2번 문장에서 뭐라고 하면서 끝났어? 부정 경험은 뭐로 보고? 문제로 보고. 맞지? 뭐는? 긍정 경험은 정답으로 보는 현상이었지. 이거 가르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럼 봐봐. 하지만 이러한 부정 경험은 문제로 보고 긍정 경험은 정답으로 보는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that 이하를 잃어버리게 되었어. 잊어버리게 되었어.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that 이하를 forgotten,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는 순간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면 하지만이 나왔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 구조는 어때야 돼? 부정 경험을 문제로 보고 긍정 경험을 정답으로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나와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 긍정 경험만이 행복하진 않아요가 나오지. 맞잖아. happy life, being happy life, 삶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이 about pleasure, 그냥 기쁨, 만족감, 즐거움에 대한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그럼 뒷문장의 동사관계가 어떻게 돼? pleasure,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는 긍정 경험이 행복한 삶에 대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동사관계가 끝나지. 그럼 분명히 앞에서는 긍정 경험은 정답이에요. 하지만 플레저 같은 즐거움 같은 긍정 경험이 단지 행복의 문제가 아닐 수, 그러니까 얘만이 행복의 문제가, 그러니까 즐거움만이 행복의 전제 조건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는 순간 분명히 동사관계가 반대 방향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오는 게 앞에 문장과 전혀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이 없었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봐. 앞에서 뭐라 그랬어? 부정 경험은 문제로 보고 긍정 경험은 정답으로 보는 그러한 추세를 이끌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통하여 우리는 행복해진다, 삶에서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단순히 기쁨, 즐거움, 만족 같은 긍정 경험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어. 결론, 행복은 플레저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지. 이게 아니에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왜? 앞에 예세 역접의 코드가 있으니까.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comfort, contentment, and satisfaction이 나오죠. 이게 갑자기 왜 나와요? 그렇죠. 이거 뭐랑 같은 말로 봤으면 돼? 그렇지. 얘랑 같은 말이잖아. pleasure, 만족, 즐거움, 기쁨. comfort, 편안함, contentment, 만족. 얘도 만족.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즉, 이런 pleasure 같은 얘네들이 결코 행복의 특효약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딱 떨어지죠. 왜요? 오히려 행복은 종종 어디에서 발견이 돼요? 어떤 순간들?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이거 취약한이란 뜻이야. 모르면 안 돼. 기출 단어야. 취약하고 혼자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순간. 왜냐하면 잘 봐. In those moments, N이지. V, N이지. 아, V니까. 얘가 이렇게 꾸미니까. 이 does는 얘의 꾸밈을 받으니까 꾸밈을 받는 쪽에 있는 명사를 받는 does라고 생각하면 돼. 형용사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문장에 있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당연히 취약하고 혼자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순간에서 이때 노주는 문장의 구조상 뒤에 있는 이 취약하고 혼자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경험을 받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논리적 구조상. 이렇게 보면 돼. 오히려 행복은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혼자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취약하고 혼자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순간에 발견이 되거든.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어. 이러한 경험. 어떤 경험? 취약하고 혼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바로 그러한 순간의 경험의 가장자리인 이러한 순간에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행복을 흘끗 보잖아? 그럼 그것은 강력하고 밑에 있을 겁니다. 뛰어나며 강렬한 어떤 그런 순간을 전달해줘야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찾았고 이렇게 풀었나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기나긴 30강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히려 수고를 하셨고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언제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능 전에 듣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언제 목표대학 학과를 설정하시고 다이어리 앞에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이 마지막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대학 학과를 다이어리에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으나 1월에 적었든 2월에 적었든 3월에 적었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때 적었던 목표대학 학과와 지금의 목표대학 학과가 같으신가요?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듣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는데 뭐지? 안 같은데 하면은 여러분은 이미 수험생활에서 약간 큰일이 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3월 초나 2월 말에 나는 연대 의대를 갈 거야가 목표였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9월 말쯤 10월 초에 여러분들의 목표대학 학과 적어놓으신 것이 지금의 목표대학 학과, 마음속에 있는 학과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인가에 대해서 딱 물어봤을 때 그냥 1초의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나오는 친구는 이미 성공한 친구죠. 왜? 그만큼 실력이 나오니까 망설임 없이 그때 적어놓은 목표대학 학과와 지금의 목표대학 학과가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 공부는 목표가 없으면 안 돼. 그게 되게 중요한 우리 전두엽이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양을 담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두엽이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기준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일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뭘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못 잡는 게 전두엽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때 전두엽이 그러니까 뇌 얘기하는 거야, 뇌과학, 전두엽. 그러면 이 전두엽 입장에서 두 개 중에 뭘 해야 될지를 먼저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기준점이 필요해. 그 기준점이 바로 목표야.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자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좀비와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 마지막 강의를 언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학기 초나 아니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세웠던 목표대학 학과가 지금 제가 딱 던졌을 때 목표대학 학과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다 하시는 분은 빨리 점검하셔서 내가 왜 공부가 소홀했을까를 빨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겠고요. 저희 다음 두 번째 책 있는 거 아시죠? 작년에도 제가 책 2권 냈었잖아요. 두 번째 책은 아마 5월 초쯤에 촬영을 해서 5월 초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촬영은 4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일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또 공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또 공지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전 또 다음 두 번째 책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